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그레이엄 스펜스 지음. 떼인돌 출판사. 1. 이라크로 들어간 최초의 민간인. 이라크 국경선 동쪽.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이라크에서 빠져나오려는 민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엉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반대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넘어가는 그 옆 차선에는 군용차들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딱 한 대만 빼고 말이다. 그게 바로 내 차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빌린 흰색 도요타다. 우리는 그 멋진 새 차를 끌고 바그다드, 그러니까 교전지대의 한복판으로 가는 중이었다. 렌터카 업체가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기겁할 일이었다. 국경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는 내가 건넨 아무런 하자도 없는 이라크 입국 허가증을 한참이나 구석구석 뜯어보았다. 그 뜨악한 표정이라니. 하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으니 그럴만했다. 그 보초병은 갑자기 운전석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여기저기를 훑었다. 그의 얼굴은 내 얼굴에서 채 30cm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친 기색이 묻어나는 그의 호흡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다. 나와 함께 타고 있던 쿠웨이트 동물원 소속 아랍인 2명은 의식적으로 그의 눈길을 외면하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말 바그다드로 들어가려는 게 맞습니까? 혹시 지금 거긴 전쟁 중이란 걸 모르는 건 아니죠? 나는 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거기 있는 동물들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차 뒤쪽을 가리키며 거기에 구급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보조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입국 허가증을 보며 말했다. 바그다드에 동물이 있다고요? 그저 살아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멋진 동물원으로 꼽히던 곳이 거기 있으니까요. 맙소사, 지금 제정신입니까? 인간끼리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 상황에 동물 타령이라니요. 진짜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내 목숨 하나 챙기기도 바쁜 판국이라고요. 그는 국경선 반대쪽을 가리키며 말을 덧붙였다. 저쪽 좀 보십시오. 모두들 길을 쓰고 빠져나오려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저 난리통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겠다고요? 가야 해요. 아주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초병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을 이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라크로 들어가는 민간인은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기자들을 빼면 말이죠. 기자들이야 민간인으로 치지도 않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 사람 말대로 미친 짓인지도 몰라. 전쟁터를 찾아가다니. 슬며시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이키기엔 이미 늦었다. 보초병은 길을 열어주었다. 반드시 큰 길로 다니십시오. 지시를 잘 따르시고요. 군 호위대에 바짝 붙어 가세요. 아셨죠?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명심하세요. 일리 있는 충고였다. 하지만 2명의 쿠웨이트인은 보초병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 같았다. 교차로로 접어들자마자 쿠웨이트인들은 나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더니 곧바로 차에서 내려 쿠웨이트 차량 번호판을 떼어냈다. 깜짝 놀란 나는 대체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랍어라곤 살람 알레이쿰 정도가 고작이었고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도 지독히 짧아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미국 사람 압돌라 라티프라는 쿠웨이트인이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신용을 했다. 나는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미군이 아랍인인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을까봐 또는 미군 호위대와 붙어 다니는 것을 본 이라크 군인들이 자신들을 미국의 끈앞풀로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좋아, 너희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나는? 난 미군 호위대에 딱 달라붙어 가고 싶었다. 사실 그런 식이 아니라면 이라크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묻어가면서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바로 그것이었다. 시골길을 달리는 서양인은 사담의 잔종 군대와 잔인한 아랍 게릴라들이 노리는 먹잇감이었다. 하얀 피부에 파란 눈, 이보다 더 반아랍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해보였다. 이라크 사람들이 나를 쏴 죽일 거야. 쿠웨이트인들은 열심히 침을 튀겨가며 아랍어로 무언가를 설명했다. 그들은 대강 이런 말을 하는 듯했다. 큰 길로 가는 건 날 쏴주쇼 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뒷길로 가야 한다. 뒷길로 가도 백인인 당신은 안전할 것이다. 왜냐고? 자기들, 즉 아랍인과 같이 가고 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잘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다시 큰 길로 돌아가자는 말 한마디조차 똑부러지게 할 수 없는데 뭘 어쩌랴. 나는 그저 몰아치는 모래먼지가 이 무법천지 속에 뛰어든 서양인을 숨겨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나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토요타는 한 덩치하는 내가 편히 앉아있을 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연신 사담을 유일한 신봉 대상으로 믿도록 교육받은 게릴라가 모래 언덕 뒤에 숨어 우리를 납치할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무장도 하지 않은 백인 남자라니. 아마도 난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먹잇감일 거야.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 남아공 사람이라 사정을 봐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 따위는 아예 품지도 않았다. 어차피 사담의 바트당을 추종하는 광신도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일 터였다. 나는 이 섬뜩한 상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래도 내 옆에는 2명의 아랍인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아랍 친구들이 손짓 발짓과 다양한 표정을 동원해 풀어낸 얘기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쿠웨이트 번호판을 뗀 이유는 사담 후세인의 악의적인 선전으로 대부분의 이라크인이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이라크인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쿠웨이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였다. 그 친구들 역시 이라크인이 2손 들고 환영할 존재는 아니었던 셈이다.